은행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은행 간다 그러잖아요. 은행 간다고 그러죠. 근데 은행에 있는 분도 은행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. 어? 은행.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? 은행? 행자가 단일 행. 예. 은은 금운동의 은자. 네, 맞아요. 그 이제 고려 때 그 은은 화폐 대용으로 썼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돈이란 뜻이고. 음. 근데 돈 뒤에 왜 가다라는 게 왜 붙어 있는지. 돈이 움직여서 그런가요? 돈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건 아니죠. 네. 그렇게 쉬울 거면 이걸 아마 꺼내시지 않으셨겠죠? 그걸 꺼내야 이유가 없죠. 그 행이 원래는 항으로 읽어야 됩니다. 항이요? 항. 항렬할 때도 그자 쓰니까. 네네네.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점포 가게의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은행하면 돈 점포 돈 가게예요. 그래서 그 원래는 은항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네. 우리 이제 행자에 익숙하니까 은행이라고 읽는데 그건 돈가게라는 뜻이죠. 그 원래는 항이군요. 항. 네, 예. 중국에서도 왜 중국 여행하시다 보면 왜 길에 행자 쓴 간판 많잖아요. 그 가게라는 뜻이에요. 무슨 가게. 거기 뭐 간다는 게 아니고 가게라는 뜻이에요. 누가 보장할 건데? 그 깡패라는 건 영어의 갱. 그다음 뒤에 있는 게 패자인데 그거는 이제 문패, 상패할 때 쓰는 패로도 쓰지만 물이라는 뜻으로 쓰여요. 그 패자가. 갱물이라는 게 이게 깡패인데 이건 뭐 갱패라고 읽어야 되잖아요. 원래 읽으려면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A를 보통 R로 발음하잖아요. 옛날에. 그러니까 아마 누가 강패라고 했을 거예요. 근데 강패가 좀 약해 보이니까 된 발음을 해서 깡패로 한 것이 아닌가. 깡통도 마찬가지군요. 깡통도 캔하고 통통자가 붙어든 거예요. 한자에. 그러니까 CAN이니까 그것도 누가 칸통이라고 했을 거고 그 뒤에 영향을 받으니까 깡통이 된 거고. 이게 좀 어떻습니까? 47년 만에 돌아간 모교 어떠셨습니까? 예전과 좀 많이 달라. 다른 게 뭐 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5번 정도 바뀌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. 근데 뭐 시설은 뭐 첨단 장비가 다 돼 있고 또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음 놓고 자더라고. 그리고 교실에서 뭐 학원 숙제 막 놓고 하고 있고. 또 학부 형님들은 뭐 그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하는 소설가가 말씀하셨죠. 뭐 조그만 불이익 있으면 학교로 와서 거칠게 항의하시고. 이게 학교인가?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. 아니 이게 교장선생으로 부임하시면서 나름의 이제 뭐 나름의 포부라고 할까요? 그런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어떤 포부가 좀 있으셨어요?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호롱불 켜고 저희가 조선시대 때 교육하던 그때나 지금 뭐 첨단 시설을 놓고 뭐 전자칠판 놓고 지금 교육하는 이때나 변하지 않는 교육의 본질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 학교 현실을 보면 공부가 하나의 유일한 척도고 공부를 못하면 무슨 뭐 죄진 것처럼 되고 뭐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하잖아요. 그래서 전 공부보다도 각자의 재능이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그런 학교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. 그런 포부를 갖고 시작을 했죠. 이게 참 말씀을 들으면 너무 진짜 멋진 얘기고 진짜 그런 학교를 좀 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. 또 현실이라는. 그럼요. 이게 그 이명학 선생님이 교장으로 부임하시고 학부모님들한테 단체로 편지를 보내셨다고 그래요. 어떤 내용의 편지입니까? 학부모님들한테 저 아이가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런 거 갖고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길게 보시라. 아이가 나중에 뭐 될지 모른다. 길게 보시라. 뭐 그런 거 써서 보냈는데 이게 갑자기 뭐 바람는 말이 뭐 천리 간다고 막 돌아다니더니 미국의 버지니아주 맘카페까지 가더라고요. 이게. 그래서 버지니아주 맘카페요? 네, 거기까지 올라가 있어요. 거기 왜 갔어요? 뭐 저는 뭐 알 방법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다른 분들도 너무 글이 좋으니까 이제 퍼나르다가 이제 거기까지 갔구나. 글이 좋아서라기보다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고민 그런 걸 제가 대변해 드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그 교장 선생님이 지금 살짝 얘기하셨지만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학부모님께 드립니다. 그간 평안하셨는지요? 공부를 잘하는 아이 집이나 그렇지 않은 집이나 모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. 어느 집이고 남에게 말 못할 이야기가 책 한 권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. 어떤 아이가 제게
공부를 못해서 부모님께 죄를 지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. 제가 화도 나고 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되물었습니다.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반성해야 할 일이지 지은 죄는 없습니다. 학부모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아이들은 이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. 학교는 사람 교육하는 곳이지 성적 먹고 사는 학원이 아니다. 명문대 몇 명 보냈는지 궁금해 마시고 내 아이가 뭐 할 때 행복한지 살펴주십사. 고등학생이 인생 마라톤에서 고작 2km 뛰었을 뿐인데 남은 거리를 뛸 힘을 찾아주고 싶다. 네, 그 말도 했습니다. 우리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. 42.195인데 지금 고등학교 1km도 안 되는데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뭐 막 몰아붙이잖아요. 그럼 나머지는 무슨 힘으로 뜁니까?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. 어쨌든 요 그 중동고등학교가 이게 사실 뭐 또 굉장히 또 명문이고 학교열이 또 높은 곳 중에 한 곳이잖아요. 그 또 여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 교장 선생님 뭐야? 아니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? 학교가 명문이 달라면 여기서 명문대를 몇 명을 그렇죠, 보내고 맞아요.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너무 느슨하게 교육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. 당연히 계시죠. 예. 당연히 계셨고 제가 이제 서울대 몇 명 가냐고 묻지 말라 그랬거든요. 전 서울대 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. 묻지 말라 그랬지. 그래서 이제 가지 말라고 한 건 아니시네요. 가지 말라고 하는 그건 교장도 아니죠. 가겠다는데 가지 말라 그러면 됩니까? 묻지 말라 그랬죠. 근데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것이 서울대 많이 가면 명문고다. 이 등식을 누가 만든 겁니까? 그리고 이게 성립이 됩니까?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명문고는 뭡니까? 그게 궁금하네요. 졸업생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동문이 많은 학교. 그 학교가 고교 교육을 잘 받은 거 아니에요? 그 학교가 명문이지. 서울대 많이 갔는데 왜 명문고입니까? 서울대 많이 보내기 위해서 우열반 조성했잖아요. 그럼 열반에 있는 아이들의 그 심리, 그런 마음의 상처, 그거 누가 돌볼 겁니까? 학교가 그런 걸 가지고 공부 하나 척돌 가지고 모든 아이를 잰다는 거는 그건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안 되죠. 아니 이게 이렇게 편지를 좀 쓰신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대학에서 32년 동안 학생들을 좀 보면서 느끼신 여러 가지가 좀 있으셨다고 하는데 학생들 이렇게 신입생들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학생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대학마다 지금 심리센터를 확장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많다는 거 아니에요. 몸은 어른이에요, 다 이렇게. 근데 자기가 자기를 할 줄 몰라요. 그 제가 바보 어른이라고 그러거든요. 못해요.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? 그러면 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분재하듯이 키워요. 분재라는 게 왜 나뭇가지에 쇠줄 묶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잖아요. 네네네. 지금 초등학교 의대반 들어보셨죠? 들어봤죠. 걔들이 의사를 뭘 합니까? 근데 그런 식으로 분재하듯이 부모가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에도 아이 꿈이 있잖아요. 부모 소유물이 아니에요. 애들도 아이의 인생이 있고 아이의 꿈이 있는데. 그래서 그런 걸 좀 존중해 주십사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글을 보냈던 거죠.